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는 NPL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NPL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NPL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NPL이란 Non-Performing Loan의 약자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돈이 회수되지 않는 채권을 뜻하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때 고정 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연체가 없는 채권을 정상채권, 연체 3개월 미만을 요주의, 연체 3개월을 초과하면 고정.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이 채권을 NPL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이 3개월 이상 밀리면 그 대출이 바로 부실채권, 즉 NPL로 분류됩니다. 그럼 NPL이 왜 중요할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채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데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별로 부실채권 비율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국내 은행들에게 자기자본 비율 등 금융권이 갖추어야 할 여러 기준의 지표를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은행은 BIS 지표를 유지하고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며 대손충당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기관이 채권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액면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할인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협의하여 알맞은 금액에 매수해서 회수하면 그 차익이 투자자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NPL은 금융기관에게는 리스크 관리 수단,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가 됩니다. NPL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분은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동산 같은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부 NPL, 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경우 무담보부 NPL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담보가 있는 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선호하죠. 또한 같은 담보부 NPL이라도 1순위냐 2순위냐에 따라 투자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의 1순위 채권자가 은행, 2순위 채권자가 다른 투자자라고 할 때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게 되면 1순위가 먼저 변제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2순위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때 1순위를 경매에서는 1순위 근저당권자, 공매에서는 1순위 우선수익권자라고 합니다. 결국 NPL의 투자 핵심은 얼마에 매입하고 얼마에 회수할 수 있느냐로 요약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가 1순위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등 여러 주의사항도 고려해야겠죠? 그럼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NPL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채권 매입입니다. 은행은 자산관리회사나 자격증을 갖춘 대부업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시세나 시장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에 알맞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입니다. 담보물 권리 관계와 우선순위, 채권 원금과 이자,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봐야 실제 회수 금액을 알 수 있죠. 채권 원금과 이자, 담보물 권리 관계, 소송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구조 설계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은행에서 NPL을 사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개인이 은행에서 직접 NPL을 매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채권 투자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회수 전략입니다.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일부 변제받거나 경공매를 통해 배당으로 회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게 되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채권을 7억에 매입하고 8억을 회수했다면 1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나 관리 비용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매입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수한다. 이 개념이 핵심이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수 과정이 지연되거나 담보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NPL 투자는 기회가 크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분쟁입니다. 담보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소송이 생길 수 있죠. 둘째, 담보물 가치 변동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거나 다른 이슈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회수 지연입니다. 경매가 지연될수록 투자한 금액이 묶여버리죠. 넷째, 세금이나 추가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저한 권리 분석입니다. 법적, 재무적 검토를 꼼꼼히 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 가치는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급적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참여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NPL의 개념과 구조, 리스크까지 알아봤습니다. NPL은 잘만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동반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부동산 시장과 NPL 투자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